네, 오늘은 갑목일간 갑진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 갑목일간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계묘년을 먼저 살펴보면, 갑목일간은 계묘년의 지지의 근으로 신왕하여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추진력, 그리고 경쟁관계, 직무 압박에 견디는 힘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힘이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소임을 맡더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때는 좀 정신력이 많이 강해지는 운세인데, 그런 만큼 상대한테 굉장히 의도치 않은 압박을 줄 수도 있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로 수생목을 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새롭게 배우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개수가 아니라 임수로 수생목을 했으면은 좀 돈이 되는 거를 중점으로 골라서 배우고 익히겠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계묘년의 갑목일간에게는 정인 운이 왔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사주 원국에 정관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좀 중책 소임을 맡는 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등록하고 허가받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성이 사주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내가 이런 맡은 일을 수행을 해서 직장에서 신임을 얻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국이 만약에 무인성했다고 하면은 이런 눈에는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나 뭔가 내가 대우받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서러워질 수도 있는 운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직장을 때려치울 수도 있었던 그런 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단체, 소속이나 직장이라는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적인 가치가 되는 학력이나 이런 내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운이었는데, 만약에 정관이 정제라는 게 없어가지고 설기가 당했다 이러면은 내가 실력 발휘하고 있는 환경 무대 자체가 좁아지는 거랑 같습니다. 좀 직장을 빡세게 다니기보다는 반대로 크게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랑 같습니다. 정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신분 상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직장이라면은 이제 진급하는 운세고, 학생이라고 하면은 합격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제가 있었다고 했으면은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스카웃을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는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참작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은 이때는 다른 남자한테도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관이 없고 상관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현장 실습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현장 경험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앉아서 뭔가 사무직을 한다기보다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습을 통해가지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야 하는 거니까 이때는 되게 좀 고통도 따르고 힘겨움도 따를 수가 있으니까 일간이 근왕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왕하다 이러면은 수모나 모멸을 견딜 수가 있는데, 좀 근이 약했다 이러면은 올해 오히려 독립심이 생겨가지고 회사 밖으로 사표를 던지고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묘년을 거쳐서 갑목일간은 이제 2024년 갑진년이라는 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갑목을 봤다라고 해서요, 이거를 빽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국에 기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뜻이랑도 같습니다. 좀 가까운 사람이 내 발목을 이렇게 잡는 거랑 같아서 이걸 좀 갑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고를 치고 뒷수습을 해달라고 하는 주변 사람, 뭔가 어렵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 기토가 있다라면 그런 거고요. 좀 거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갑목일간에게 갑진년도는 진토라는 근기가 와서 근왕해지는 운인데, 진토라는 잡기로 이제 근이 왔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간목일간 분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기를 이렇게 쭉 성장을 시켜왔거든요. 좀 레벨업이 많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끼리 좀 내가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위권의 엘리트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장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게임 BJ라고 하면은 스펙 높은 사람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과 좀 함께 해야 하는 운인데, 이때는 내가 혼자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관계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에서는 또 갑진년에 이런 창의력을 내가 발휘할 때가 온 운이거든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좀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를 빌려와야 됩니다. 좀 차용할 일, 좀 임대할 일, 대행할 일, 뭐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뭐 배달 같은 거 대행시켜야 되는 거고, 뭐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을 이제 뽑으라는 뜻이랑도 똑같습니다. 좀 내가 못하는 거는 남한테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눈 같은 경우에서는 좀 욕심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혼자 먹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좀 큰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맡겨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까지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이런 눈 같은 경우에서는 또 너무 과한 자신감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혼자 모든 거를 다 떠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때문에 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은 간목일간 분들은 이민년도부터 계묘년을 거쳐가지고 내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온 운을 지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4년 갑진년도부터는 대인관계를 확장시켜가지고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혼자 하기보다는 꼭 내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을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 아이디어들을 빌려와서 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거는 꼭 욕심을 내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환경에서 차용을 해오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갑진년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을목일간 분들의 갑진년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도를 살펴보기 전에 계묘년을 먼저 살펴보면, 계묘년의 을목일간 분들은 이제 생화와 근으로 신왕을 얻게 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일간은 보통 비겁이나 식상에 이렇게 보호를 받아서 신약을 면하는 방법으로 신왕을 이루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으로 신왕하면 생각과 감정의 낭비가 굉장히 심해져요. 게다가 이제 을목일간이 편인으로 이렇게 신왕하게 되면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에는 보통 속에 있던 말들,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급발진해서 나도 모르게 툭 뱉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운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직장을 때려치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뭔가 겸손하고 나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단점이나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개선을 하여야 이런 계묘년 같은 경우에서는 낙오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징크스 마냥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다던가, 좀 일어나야 하는 일은 꼭 안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는 운세였죠. 좀 재성의 여부가 좀 많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운에는 이제 편재가 있었다면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곳에 내가 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괜찮은 환경에 이미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정제가 있었다면은 내 판단력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이랑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 상관없이 재성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좀 다행이었던 시점이었고, 만약에 재성이 없었으면은 내가 있는 환경이 좀 하향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징크스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미신 같은 거에 돈을 많이 쓴다던가, 전보로 다니는데 돈을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또 회사가 망해가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던가, 뭔가 안전이나 부실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묘년을 거쳐가지고 을목일간 분들은 갑진년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의 갑진년도는 이제 겁재가 오고 이제 근이 왔는데, 을목일간이 갑목겁재로 이렇게 음양짝이 왔다라는 뜻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나한테 누가 은혜 갚으러 왔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기댈 수 있고 내가 더 클 수 있게 뭔가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또 진년에 왔기 때문에 목생화라는 나의 전성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갑진년도는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내가 대가성을 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관계가 너무 얽혀가지고 공사 구분이 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구분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구분을 하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는 아니고요. 좀 의도가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사를 구분하라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사내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직장 내 동료 관계로 있을 때와 내가 연인으로 있을 때의 공사는 좀 마음속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시길 바라고요. 구설로 일어났을 때 내가 구분을 안 했으면은 본인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사 구분을 안 해가지고 생기는 대가를 본인이 좀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불필요한 인연을 쳐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항상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구분은 하고 있으시길 바랄게요. 또 갑진년도에는 겁재가 왔기 때문에 좀 내가 낭비벽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물건 샀는데 사놓고 까먹어가지고 좀 다시 사버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계묘년에 하자가 났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연애운으로 따지면은 뭔가 지나간 전애인이 다시 오지 않게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는 방식도 남들과는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운이에요. 이런 운은 좀 내가 차별점을 가지고 해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고, 남들이 하는 방식을 다 따라하지 말고 좀 이전에 내가 이렇게 해보니 잘 됐더라 하는 내 경험의 의지를 하셔야 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의 갑진년도 운세는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진년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화일간 분들의 갑진년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세는 해당 일간의 일반론적 기준으로 보며 각 개인 사주 전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갑진년을 보기 전에 계묘년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이나 부족한 실력에 대한 역량들을 보충해서 채우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임무를 부여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며 수행 완료 후에 레벨업이 되고 더 한 단계 높은 일을 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를 높여가게끔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 뜻이 담긴 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인데, 그와 동시에 시대가 바뀌었으니 세대 간의 간극의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상관생제의 여부에 따라 꼰대가 될지 안 될지가 판명이 되는 운이기도 합니다. 정제가 있는 와중에 상관이 없고 식신이 있다면 혼자서는 안 되고 주변에 MZ세대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을 써서 트렌드하게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무식상하다고 하면은
꼰대가 되어서 좀 시대에 떨어지기 좋은 운세이니 후천적으로라도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써서 대처를 해야 하는 운세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에 상관이 있다고 제발 상관경관이라고 망하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운을 거쳐가지고 병화일관 분들은 갑진년이라는 때가 왔는데, 갑진년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실력과 경력,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능력을 검증을 받아야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실력을 발휘를 하고 내 방식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실력을 그만 보충하고 이젠 좀 밖으로 좀 나가볼까 하는 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진년도의 환경에서는 대인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일과 나의 실력을 뽐내는 것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여론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직과 가정과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행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는 혼란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육신으로는 이제 편인운이 왔는데, 편인운이라는 거는 이제 편관을 써야 하는 운세예요. 뜻은 내 마음같이 하는 사람들과 좀 내가 정한 규칙과는 다른 환경을 만난다라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눈에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잘 쓰고 있던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이 좀 다 닳아버린다던가, 공연한다고 노래 부르는데 뭐 삑사리가 난다던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하필 우리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런 곤란을 겪는다던가, 뭔가 이 원인 모를 뜬금없는 불편한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편재라는 게 있다면 이미 다 안전하게 점검을 내가 다 해놨다라는 뜻이에요. 편재 말고 정재가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처를 잘하는 쪽에 맡겨가지고 해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세무를 맡긴다던가, 점검 같은 거를 위탁을 한다던가, 대리운전을 시킨다던가, 이런 걸로 안전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두 개 다가 없다면은 좀 이런 운은 지금까지 내가 미흡하게 관리하던 것들, 편법을 좀 쓰고 있었던 것들이 좀 들통나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다 점검을 해 놓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 병화일간인데 신월에 태어나셨거나 뭐 천간에 경금이 있는 병화일간 분들이시라면은 갑진년도에는 이제 운영권이나 경영권, 그런 권한 같은 거에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화일간 분들 운세는 대충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일간 운세를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로만 좀 절대 볼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주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잘 참고를 하시고 갑진년도에는 또 병화답게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화일간 분들의 2024년 갑진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을 보기 전에 이제 계묘년의 정화일간을 살펴보면, 계묘년 정화일간은 사일성과 효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은 생활 속에서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과중가로가 엄청난 운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마다의 위기, 걸림돌이 있으니 좀 극복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순탄하지는 않은 운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꽃밭에서 걷는 느낌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눈에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도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케어해야 할 일이 생긴다 라고 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실수를 하면은 본인한테 다 떠넘겨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안 주면서 일거리를 다 떠넘겨 버리는 아주 뭐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급변하는 위기 속에서 내 사주에 편재라는 게 있었다면 1년 동안 지진의 여파 속에서 살아남을 공간을 가질 거야 라는 운이다. 여기서 식신이 있었다면 내 아파트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식신이 있었다 이러면은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리 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좀비가 이렇게 찬 거라는 이 세상 속에서 본인은 백신을 이미 맞았다는 뜻이죠. 단적인 예로 시험 쳐야 되는 학생이라고 치면은 내가 시험 준비를 빡세게 해놔서 준비된 실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식신 말고 이제 상관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써야 할 인원이나 장소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좀비가 찬 거라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뭉쳐가지고 이겨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대신 이때는 연대 책임이 붙기 때문에 죽으면은 다 같이 죽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면은 상권 다 같이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이렇게 뭉치는 건데 죽으면은 다 같이 죽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 사주에 식신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이제 편제라는 게 이게 설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치면은 내가 수능을 치고 뭔가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하향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재수를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제가 설기됐다라는 거는 식상이 없으면은 편제가 설기가 됩니다. 이러면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있는 공간이 열악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마음 편한 곳은 아니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장소를 옮긴다. 이사를 간다. 뭐 이직을 간다. 내가 옮겨야 되는 곳이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데뷔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힘든 운을 지나서 정화일관은 갑진년이라는 시간이 도착을 했습니다. 갑진년은 화치승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갑진년의 핵심은 호사다마가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과정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기술을 얻기 위한 이런 경쟁 같은 게 들어가는 운인데 지나친 경쟁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좀 대인관계 경쟁 스트레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결과에 대한 또 업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꼭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운입니다. 내가 얘보다는 잘해야 돼. 내가 이거 하나는 얘보다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과도한 열정을 좀 뽐낼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내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려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경호달 한 6월달 정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근데 결과가 빨리 내가지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뭔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갑진년은 꼭 이렇게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사주에 정관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년에 소임과 임무를 맡는 것과 같으니까 이거는 취업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취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은 이때 뭐 인허가를 받거나 뭐 특허를 낸다던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라면은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관이 설계가 되지 않도록 정제라는 게 있으면 승진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편제가 있으면 이동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더 질 높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 여건 변화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은 이때는 상관 폐인을 해서 정관이라는 걸 구하는 운인데 이거는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내가 화이트 칼라가 될 것인가 블루 칼라가 될 것인가를 좀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사무직이라고 해도 좀 마음가짐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밑바닥부터 배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운이죠. 사무실에 있지 말고 이때는 현장에 나가서 실습도 같이 해야만이 내 위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현장에 있는 그런 고통 같은 게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사주에 근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일간 기준으로만 보면은 대충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 참 쉽지 않는 그런 긴박한 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24년 갑진년도는 값지게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토일간 분들의 갑진년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토일간 분들의 갑진년을 보기 전에 개묘년 운세를 먼저 살펴보면, 정제가 무기압으로 왔는데 이거는 지난 시절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대처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잠시 나를 돌아보고 충전시키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기는 사회에 나아가 다시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러한 시기에 좀 사주의 전체적인 다른 글자들의 영향들로 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올해도 좀 바쁘게 지내셨다고 하면은 평소에 일하던 것보다도 굉장히 좀 더 피곤하고 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러한 와중에 좀 지지의 정관이라는 환경으로 왔는데, 이거는 내가 조직 내 일원으로, 가정 내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제 친목도 다지고 서로의 이런 안부도 묻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안부도 물을 수가 있었겠죠. 이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안부를 묻지 않고 이제 안부도 묻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좀 오랜만에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친목을 좀 쌓아야 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제운이니 상관에 쓰는 운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추어서 안전한 영역을 만들 거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이거는 내 영역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투자 같은 것도 이어질 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런 운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노후 대책을 세우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좀 안전한 자산을 가져야겠다라는 본격적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상관을 보충을 해주는 겁재가 있다고 하면은 좀 캐캐 묵은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줘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비견이 있다면은 변화하는 사람에게 내가 맡겨야 했던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 다 없고 상관이 있는데 설기가 된다, 이러면은 상품 가치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개묘년을 거쳐 가지고 이제 무토일간은 갑진년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진년도의 무토일간은 하나의 이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고요. 여자 무토일간 분들은 좀 불공정 대우를 받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무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좋은 운에 좀 본인이 잘못될 거를 예상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 진급은 오래 못할 거야, 이직을 못할 거야, 시험 합격 못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이랑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본인을 나쁜 길로 계속 몰아넣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증상은 내년 3월 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장 때문에 그랬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다, 나는 못한다, 사장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심리로 좀 어느 장소에 있다가도 좀 다른 곳으로 가면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때 좋았던 관계가 진짜 좋았던 관계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동 같은 것도 하면은 뭔가 긴장할 문제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편관운은 편제를 쓰는 운이라서 좀 안전한 도피처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식신이라는 게 있다 하면은 내가 안전한 환경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갑진년도는 구조에 따라서 재테크나 좀 자산 형성의 시기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이전에 시험을 쳐서 떨어진 게 있다 이러면은 다시 치면은 재수생이 합격한 것처럼 붙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대충 무토일간 분들은 갑진년도에 여기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자 무토일관 분들은 두려움으로 내가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일을 주의를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 자체를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참고하시고 갑진년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기토일관 분들의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토일관의 계묘년을 먼저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는 활동 영역을 이렇게 넓히고 사업성을 높이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보 사회인이라면은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환경을 위한 여건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할 학교를 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는 시기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개발, 창작 등을 통해서 자산권을 갖출 수도 있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계묘년 상반기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써버리는 시간이 왔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살게 하고 산다던가, 애인 생일이나 생일이 아닌데도 비싼 선물을 사주고 명품을 사줘가지고 하반기 가서 가난해져가지고 이제는 돈 좀 아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는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던 한 해였는데, 신경 쓰이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고 하면은 딱히 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지인, 연애에서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계묘년을 거쳐서 기토일관은 갑진년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진년은 이제 본격적인 나의 자리가 좀 매겨지고 탄탄해지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한테 맞게끔 자기 개발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임무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하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온 기토일관은 좀 속에 있는 말, 나의 재능, 능력을 표현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시점이 왔어요. 환경에서는 나를 끌어주는 멘토도 만날 수가 있고, 일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환경 개선을 한번 해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살겠다 하는 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앞의 운들을 거치면서 나는 너무 피곤해졌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변화로 나는 아무 변화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운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일관 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육신으로는 정관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제를 쓰기 때문에 좀 대중성에서 내 생각이 좀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편협되고 소외되는 일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인기가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주에 상관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변화에 발을 맞추어서 시대에서 멀어지는 간극을 좁힐 수가 있고, 트렌드를 극복해서 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상관경관하는 운인이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니까.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있다면은 못하는 건 대리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추세를 읽지 못하니까 대리로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식신상관이 두 개 다 없다면은 혼자 밥 먹는다는 뜻이고, 걷는 곳마다 길을 막는다는 뜻이고, 학생이라고 하면은 내가 틀린 문제 오답 체크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틀렸는데 계속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고수를 하다가 뒤떨어졌다라는 소리예요. 거의 좀 그림자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없으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기토일간 분들의 운세는 대충 여기까지라고 할 수가 있고, 기토일간이라는 글자 하나로 운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주 전체를 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갑진년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갑진년도 경금일간 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진년 전에 계묘년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금일간 분들은 계묘년에 내가 가진 재능을 알리는 때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눈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상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가능하려면은 이제 겁재나 이런 인성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겁재가 있으면 내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새로운 것들에 잘 적응해서 상대한테도 잘 맞춘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돈을 좀 벌 수가 있겠죠. 이런 눈에 서비스 정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치 유지이지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닌데, 가치가 상승까지 하려면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성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이제 겁재를 쓰는 거에 있어 가지고 설계가 안 되고 이렇게 보충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있는 게 가치 상승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겁만 있는데 인성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미천이 드러납니다.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있으면은 새로 하는 일에 허가를 받고 하겠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들의 장치를 딱 받고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뭐 마치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랑도 똑같은 거죠. 이러면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편인으로 하면은 일단 실용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 뭐 당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유튜버나 내 개인적인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해가지고 물건부터 먼저 판 뒤에 그 뒤에 이제 허가라던가 이런 걸 받겠다라는 뜻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이게 겁재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크게 겁재가 없다 이러면은 가치 하락입니다. 가치 하락. 가격이 싸져요. 이럴 때는 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내 가치가 다 타오르고 있는데 이때 일어나는 게 이제 상관경관입니다. 상관경관. 여기서 이제 쟁제까지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걸 나눠줘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직장 다니면은 진급 같은 거 양보를 해야 되고, 근이 왕하다 이러면 내 자리까지도 양보를 해야 되는 좀 이런 억울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해 좀 직장 같은 거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겁재 없고 이러면은 마음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보려면 사실 또 조우까지도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 조우가 잘 되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계묘년을 거쳐서 이제 갑진년에 도착을 했는데, 경금일간은 갑진년은 신분을 위한 권한에 도전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진 신분, 권한, 권리 같은 거에 다 도전을 하면서 행사를 하겠다는 운이에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가질 수 없는 경쟁을 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신분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험을 갖추겠다는 뜻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꼰대짓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인관계에서는 내 옆에 있는 좀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불쌍해서 이렇게 뱉은 한마디가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엄한 곳에 풀지 마시고 좀 직업적인 곳에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 운이에요. 이거 내가 맞고 안 맞고를 따지겠다라는 게 강해져요. 나한테 쓸모없고 방해된다 이러면 또 다 잘라버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구분을 짓겠다는 뜻이죠. 쓸모없으면 다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뜻 같은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이제 변기 뚜껑 이제 내리고 올리고 그게 틀리고 맞고를 가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육신으로 가면은 편재운인데, 이때는 식신이라는 내 고유한 능력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라기보다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뭐 나만 할 수 있는 것들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제 식신이 있고, 만약에 비겁이나 근이 왕하다 이러면은 본인은 준비된 것들이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서 비겁이나 식신이 없다, 그러니까 근도 없다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냥 흔하고 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운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식신하고 비겁 근이 없으면 내 능력은 흔해진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경쟁력이. 이때는 내가 좀 뭐 물건을 판다 이러면 잘 안 팔려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랐다 이러면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는 뜻이에요.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또 상대방이 가로챌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럴 때는 법적 장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다 사주 전체를 봐야겠죠. 식신하고 비겁근이 있으면 시험 합격운이에요. 도전하는 것들 다 합격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패는 이걸로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식신하고 비겁근으로. 물론 사주의 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지만 일간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갑진년도에는 핵심은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운세예요. 뭐 그게 굳이 큰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안 해본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테니스를 치고 싶다 그럼 테니스 같은 거를 뭐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면 운동에 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다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근본이 이제 신분 상승에 초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가치에 대한 위험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서 뭔가 이게 위험을 갖추겠다,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볼 수가 있고, 갑진년도 경금일간 운세는 이렇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도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금일간 갑진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운세를 보기 전에 일단 계묘년의 신금일간은 설기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운세였죠. 이런 운은 지금 내 가치가 하락이 되었으니 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방식과 방법이 좀 세상에 통하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악습이 있으면은 고쳐야 하고 장사가 안 되면은 방법을 바꾸고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이시라면은 좀 상반기에 내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렇다고 좀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눈에는 좀 막 공연하면 티켓이 안 팔리거나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라고 해도 이런 눈에는 손님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주에 경금이나 사유축, 기토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나를 좀 잘 보강을 이렇게 했을 거고, 만약에 이 글자가 없다고 하면은 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스스로 의지를 내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운입니다. 특히 경금이 있다면 이런 운에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한 운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물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인테리어 다시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묘년의 전반적인 신금일간 분들의 포인트였고, 갑진년을 살펴보면은 이전의 신금일간은 계묘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 좀 건강에 대한 부실한 것들이 본인의 악습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점이었죠. 악습이라는 건 이제 실력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강하고 고치시는데 운을 활용을 하셨으면은, 근데 갑진년은 만약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쓰려고 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운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이제 수 같은 게 좀 잘못되면은 좀 망신당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음치가 오디션에 나가가지고 좀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좀 이렇게 3밖에 안 되는데 10을 써야 하는 무대에서 사용을 하려다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없고 정화가 만약에 목생화가 너무 강하게 있다,
이거는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하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에. 이럴 때는 뭐든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장사를 한다라면은 박리담회로 싸게 팔고 손을 털어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대인관계에서는 사람들도 나에 대한 이런 안부도 없고 나도 뭔가 사람들 좀 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운이긴 해요. 이게 매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낙오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연애를 만약에 하시려면 이게 좀 꾸며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언제까지 내가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스타일을 유지할 거냐라는 뜻이죠. 바꾸면 됩니다. 충분히. 육신으로는 이제 정제운이니까 상관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는 그런 운이죠. 이거는 저절로 내 재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재능을 자산화 시키겠다. 남들이 좋아해서 팔리게끔 시장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돈을 벌 일도 생기는 거고 이제 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못했던 것들을 좀 한꺼번에 몰아서가 할 수가 있으니 이때는 좀 체력 관리나 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좀 필요한 글자가 상관, 겁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없다면은 내가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다가 이게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이게 현장에서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인한 구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특히 얻고 싶은 게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꼭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신금일간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투자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너무 인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입시를 하는 학생이다 이러면 외곽에 있는 학교로 지원을 하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간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주는 당연히 월령 중심으로 전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일간 중심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일간은 관계에서 처세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살피는 거거든요. 이게 내 재능을 나타내진 않아가지고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갑신년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진년 임술관 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임술관 분들은 개묘년 운세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 개묘년은 경쟁을 통한 나만의 차별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뭐를 통해서?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기려면 내가 지피지기라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에는 시험을 치더라도 굉장히 좀 과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놓여져 있는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런 운에 이사 같은 것도 하면은 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조에 따라서 좀 왕따 당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눈에는. 왜냐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왕따 당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다. 좀 나한테만 왜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애를 시작을 했다, 근황하거나 겁상하거나 하면 올해는 쉽지는 않은 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바쁩니다. 본인도 바쁠 수가 있어요. 개묘년에 이제 임술관이라는 거는 이제 정인을 쓰는 운세거든요. 정인을 쓰는 운인데 이런 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뭐든지 다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돈도 내고 이제 시험 점수, 가격 다 포함됩니다. 이게 겁재상관으로 오잖아요. 새롭고 혁신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치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장사를 한다. 그럼 내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좀 이런 유통 경로를 뚫는다던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를 잘 올리고 내가 운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 있다라는 거는 관이 상생을 해라는 뜻인데 교수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책을 쓰는 행위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본인이 좀 인기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관 말고 편관이 있다. 이거는 스스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큰 단체와 함께 연대하며 칠 내는 운이다. 이렇게 솔로 데뷔하지 말고 이제 그룹 데뷔라는 뜻입니다. 아까 정인이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인이 있기 위해서는 관살이 필수입니다. 정인이 있어도 만약에 관살이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인성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시험 친다고 하면은 이게 컨닝 같은 거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성이 설계가 되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실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곳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뭔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묘년을 거쳐 임수일간은 갑진년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임술관에게 먼저 갑진년은 이제 진토라는 잡기의 근왕한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들을 살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재능을 알리더라도 과거의 경험들을 살려서 재능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이 뭔가 이렇게 옛날 경험이 담긴 것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상품으로 내놓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복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또 지지에 있는 진중무토와 임수가 만나거든요. 이거는 교류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제 큰 단체나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협력을 해야 될 일,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연예인이다 하면은 내가 해외까지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운과도 같은 거죠. 또 갑진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유튜버 같은 것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멀리까지 내가 내다보고 가는 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30년까지 내가 뭐 해외까지 나를 알리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눈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꼭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운이죠. 투자도 장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래 전망이 있는 거에 묻어두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여기서 천간에 토구수 목토가 잘 된다면 올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이런 변화도 좀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보면 식신이 왔는데,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글자가 비견 또는 근왕 해야 식신을 잘 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견하고 근이 왕한지부터 먼저 살펴야 돼요, 이런 눈에는. 여기서 내가 식신까지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인기가 없었던 것들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주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메이저까지도 이렇게 올라와서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견이나 근이 왕해야만 이 식신을 잘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구조가 안 좋다 이러면은 상황이 좀 불리하게도 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견이나 근이 인성으로 보충을 받아줘야 됩니다. 무인성하다라면은 이제 내가 비견이 설기가 되니까 이때는 내 경험들이 아웃패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에 떨어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취미 활동 같은 것만 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것만 좀 보지 마시고 이런 운에는 좀 계획을 짜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구조가 안 좋으면 내가 뭐 마치 편하게 장사하고 있다가 내 단골 손님들도 뺏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프랜차이저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장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 환경을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구조가 좀 잘 되어 있다면은 이제 승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면 승진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력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강화가 된다. 독보적인 자리를 얻을 수도 있다.
임술관 갑진년 신년 운세가 대충 보면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임술관 대다수 분들이 좀 이전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좀 이제 개묘년 갑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갑진년도에는 내가 해외로 멀리 내 능력을 펼쳐가는 한 해가 될지,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갈 것인지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갑진년도 값지게 잘 보내시고, 임술관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개술간 갑진년도 운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술간 개묘년을 먼저 살펴보면, 개묘년의 개술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과 인원을 관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묘년은 발전적인 개념보다는 좀 유지의 개념을 가졌어야 하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한 확장이나 과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좀 큰 발전 없이 지지부진한 성과에 스트레스만 커졌던 개묘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은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면서 풀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대외 활동, 모임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하여 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면은 좀 발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기회를 볼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안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직원한테 업장을 맡기고 나는 밖에 활동하면서 기회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묘년 같은 경우에서는 편인을 활용하는 운세인데, 이때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감성, 생각 같은 거를 활용하는 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살의 유무에 따라서 좀 내가 발전하거나 도태되거나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관살이 없다면은 미천이 드러나서 좀 자기의 생각에 잠식될 수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오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랑 다르게 다 오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사주에 편관이 있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실력도 상승할 수 있고 시대에 맞춰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관보다는 정관이 있었다 이러면은 내가 못하는 거는 남한테서 얻어와야 하는 거고,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남에게서 얻어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좀 낮춰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묘년을 거쳐가지고 개술간은 갑진년도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개술간에게 갑진년도는 과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전략을 잘 해야 하는 운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만 승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력이 상대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설득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은 나는 잘났어, 내가 짱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좀 상대에게 맞춰서 처세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더 운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맞추던 상대방이 더 이상 내 말을 안 듣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공간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애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단골 고객 바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사회생활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갑진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경력을 살려야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새롭게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경력을 살려야 합니다. 손님이 타겟이라고 하면은 좀 시니어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연륜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경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상관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새로운 방식, 기존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생각을 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활용 중심으로 하겠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 여기서 내가 인성이 있다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서 내 가치를 올릴 수가 있지만, 무인성하다면은 가치 유지가 되지 않아서 내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 환경에서 맡은 역할을 맡을 경우에 좀 소임을 다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가정 내에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직장을 바꾸고 선생님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갑진년도 개술관 분들은 대충 여기까지고요.
좀 일간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월령과 사주 전체 구성을 다 살펴봐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갑진년도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